저에서 시작됩니다. 막말 시대 한 명의 사무라이가 여러 명의 검객들과 맞섭니다. 그들이 그에게 달려들지만 그는 가볍게 그들을 베어 쓰러뜨립니다. 다른 무리가 나타나고 우두머리는 그 사무라이를 알아보고 그를 당대 최고의 암살자 중 한 명인 히토키리라고 부릅니다. 15년 후 메이지 11년으로 시간이 옮겨갑니다. 사무라이 켄시는 마을을 걷다가 카오루라는 어린 소녀에게 멈춰섭니다. 그녀는 그를 히토키리라고 부르며 그의 살육 행각을 막기 위해 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칼이 금지된 법에도 불구하고 켄신이 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그를 공격하기 시작하고 그는 발에 걸려 넘어집니다. 그녀는 그가 정말 히토키리인지 의아해하고 그는 자신은 그저 방랑하는 랑맨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마을에 막 도착했다고 설명합니다. 그녀는 그의 칼을 가리키자 그는 그녀에게 보여줍니다. 그녀는 그것이 사카바토, 즉 죽이는 데 쓸모없는 칼날을 가진 칼임을 깨닫고 카오루는 그 칼이 거의 새 것처럼 보인다는 것을 알아챕니다. 그때 경찰 호각 소리가 울린다. 거대한 가면을 쓴 검객이 여러 명의 경찰관을 공격하는 장면이 보인다. 카오루가 도와주려 하지만 그 남자에게 베인다. 겨우 피하지만 남자가 찌르려지면서 코너에 몰린다. 켄신이 딱 맞춰 도착하여 카오루를 피하게 한다. 다른 경찰들이 도착하고 그 남자는 자신이 카미야 검술의 인살자라고 말한 후 물러난다. 카오루는 그를 쫓으려 하지만 켄신이 부상 때문에 너무 위험하다며 막는다. 그녀는 카미야 가문의 검술이라며 그 도적이 그 이름을 이용해 살인을 저지르고 있다고 애원한다.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켄신은 카오루와 함께 도망치고 카미야 도장에서 켄신은 카오루의 성명 카미야 카오루를 본다. 그는 카오루가 기헤이라는 노인에게 상처 치료를 받는 동안 도장에 제자가 없다는 것을 알아챈다. 그녀는 도적들이 사람들을 죽이면서 그들의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한 후 모든 제자들이 떠났다고 설명한다. 켄신은 그 도적이 그녀보다 강하기 때문에 다시 싸우려고 하지 말라고 경고한다. 검술에 대한 자존심 때문에 죽을 만큼의 가치는 없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에게 카미야류는 아버지가 창조한 생명을 주는 검술이며 그 이름을 더럽힐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켄신은 떠나기 전에 다시 한번 그녀에게 주의를 줍니다. 키에이는 그녀의 상처를 치료해주고 켄신처럼 낯선 사람에게 마음을 열지 말라고 경고하며 방랑하는 사무라이는 실패자라고 말합니다. 며칠 후 카오루와 키헤이는 거리에 모인 사람들을 보고 켄신이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것을 목격합니다. 카오루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묻지만 경찰관들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키헤이가 뇌물을 주어 상황을 해결합니다. 켄신은 카오루에게 십자가 살인마 사건에 대해 묻고 그녀는 자신에게 단서가 있다고 알립니다. 그녀는 2달 전 살인사건이 시작된 시기와 같은 시기에 사무라이에게 점령당한 이웃 마을의 전 도장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무라이의 묘사가 가면을 쓴 도적과 일치함을 알 수 있습니다. 키헤이는 자리를 피해 떠납니다. 켄신은 그를 경계하고 카오루는 길에서 그를 발견한 후 자신의 하인이 되었고 도장을 팔고 평화롭게 살 것을 계속해서 제안해왔다고 말합니다. 켄신은 그의 과거에 대해 묻고 카오루는 사람의 과거에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그에게 결코 묻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켄신에게 자신의 도장에 머물 것을 제안하지만 켄신은 할 일이 있다고 하고 그녀는 마지막으로 사과하려 하지만 그는 그냥 괜찮다고 말한다. 켄신은 산적 아지트를 조사하기로 결정하고 그는 지난 며칠 동안 마을에서 그들을 찾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아지에서 켄신은 누군가 대답할 때까지 부른다. 켄신은 산적의 이름이 하루마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는 하루마를 갈림길 살인범으로 비난하지만 여러 산적들이 나타나 그를 포위한다. 카미야 도장에서 기헤이는 카오루에게 도장 매각을 위해 준비한 서류를 보여주고 하루마와 산적들이 뒤에서 나타나면서 도장을 인수하려 한다는 것을 밝힌다. 하루마가 기헤이의 동생이고 기헤이가 하루마를 협박하여 땅을 팔게 하려 했으며 히토키리의 살인자라는 명성과 갈림길 살인 사건을 이용해 카미야 검술의 명성을 훼손하려 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헤이는 가후루에게 서부화 정책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것을 예상했고 그런 요지에 도장이 들어서는 것을 원치 않았다고 말합니다. 하루마는 가후루보다 키가 크고 그녀를 조롱합니다. 가후루는 나무검으로 그를 내려치지만 그는 손으로 막고 한 번의 움직임으로 쉽게 부러뜨립니다. 그는 그녀를 들어올리고 기헤이는 그녀의 피 묻은 엄지손가락 지문을 서명으로 얻습니다. 갑자기 한 도적이 문 앞에서 쓰러지고 그 뒤에 켄신이 나타납니다. 그는 다른 도장의 모든 사람들을 물리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루마는 켄신에게 가후루처럼 생명을 주는 검을 믿느냐고 묻지만 켄신은 그렇지 않다고 검은 단지 살인의 도구일 뿐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는 진실보다 그녀의 이상을 더 선호한다고 말한다. 하루마는 짜증이 나서 부하들에게 켄신을 죽이라고 명령한다.
켄신은 차분하게 준비하고 산적들에게 물러날 기회를 준다. 산적들이 공격해오자 켄신은 검을 뽑아 단 한 번의 배기로 여러 산적들을 날려버린다. 키에이는 충격을 받고 가후르는 켄신의 속도에 놀라워하는 반면 하루마는 불안해하기 시작한다. 켄신은 모든 산적들을 물리치고 우리는 히토키리의 검술이 카미야가 아닌 여러 상대와 싸우도록 만들어진 치명적이고 빠른 고대 검술인 비천심류 검술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켄신이 진짜 히토키리임을 알게 됩니다. 하루마는 검을 뽑고 켄신과 싸울 준비를 합니다. 그는 켄신이 힘을 아꼈다고 비난하지만 켄신은 자신은 폭력을 싫어한다고 말합니다. 하루마가 켄신에게 돌진하지만 켄신은 너무 빠릅니다. 그는 하루마 앞에서 사라졌다가 그의 위에 나타나 한 번의 강력한 배기로 그를 물리칩니다. 켄신은 기헤이를 향해 돌아서며 검으로 그를 위협합니다. 기헤이가 바닥에 쓰러지며 승리하고 켄신은 계약서를 찢으며 카호루에게 진실을 숨긴 것을 사과합니다. 그는 떠나려 하지만 카호루가 그를 멈추며 도장이를 도와달라고 부탁합니다. 카호루는 그의 과거는 상관없다고 말하지만 켄신은 진짜 히토키리가 있는 것은 좋지 않다고 말합니다. 결국 카오루는 포기하지만 켄신은 마음을 바꿔 한동안 도장에 머물기로 합니다. 카오루는 그의 나이를 궁금해하며 켄신이 바쿠마스 시대의 무사였다면 30세가 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의 젊은 외모에 놀랍니다. 일주일 후 카오루는 갈림길 살인 사건은 해결되었지만 제자들이 아직 돌아오지 않아 답답해합니다. 그녀는 밖에서 빨래를 하고 있는 켄신을 찾으러 간다. 다시 그의 나이를 묻고 28살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고 말하자 그는 그녀가 차라리 자신이 30,000살이 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카오루는 불편해한다. 켄신과 카오루는 마을을 걸으며 그는 그녀에게 제자들이 결국 돌아올 것이라고 확신시켜준다. 그녀는 켄신이 자신과 함께 수련하지 않아 화가 나서 지인의 도장에 가서 수련해야 한다. 그 순간 한 소년이 켄신과 부딪히고 카오루는 즉시 그를 붙잡으며 켄신에게 그 소년이 소매치기라고 말한다. 그녀는 소년으로부터 지갑을 찾아주고 소년은 그녀에게 자신을 놓아달라고 부탁한다. 켄신은 기꺼이 지갑을 그에게 건네주며 다음에는 걸리지 말라고 말한다. 소년은 켄신이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 것에 격분하여 지갑을 던져버린다. 소년은 자신의 이름이 야이코라고 밝히며 장난을 친 것뿐이라고 주장하고 켄신은 그의 용기를 알아보고 자신을 과소평가한 것을 사과한다. 소년은 달아나고 그들은 마을을 걸어가며 카오루는 켄신이 왜 론인으로 시간을 보내는지 궁금해한다. 대부분의 쇼군파가 메이지 정부 요직을 차지하여 권력을 남용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켄신은 카오루가 자신에게 질문하고 싶어하는 것 같다고 말하지만 카오루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며 검을 숨기라고 말한다. 체포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켄신은 무심하다. 카오루는 켄신에게 쇼핑을 부탁하고 자신은 연습하러 간다. 켄신이 떠나자 화려한 마차가 카오루 옆에 멈춰서고 한 장군이 경찰서 가는 길을 묻는다. 카오루는 길을 알려주고 장군은 감사를 표하며 떠난다. 어두운 골목에서 야이코는 2명의 건달을 만나고 건달들은 야이코에게 돈을 지불해야 한다고 말한다. 야이코는 돈이 없다고 말하자 한 건달이 야이코의 얼굴을 때린다. 건달은 야이코를 짓밟고 내일까지 돈을 가져오라고 위협한다. 카오루는 연습하러 가는 길에 소란을 발견하고 한 남자가 경찰이 누군가를 체포했다고 알려준다. 켄신을 둘러싼 경찰들 사이로 야이코가 다가온다. 칼을 든 경찰들이 군중을 해치고 나아가고 우지키 중위는 무장하지 않은 경찰들에게 명령한다. 대장은 켄신이 저항하지 않는다고 말리지만 우지키는 그를 친다. 우지키가 사스마 혁명 전사임이 드러나고 그는 켄신에게 칼을 뽑으라고 재촉하지만 켄신은 힘 과시를 위해 칼을 휘두르지 않는다고 거절한다. 그때 카오루가 켄신에게 달려가 그를 부르고 우지키는 그녀를 보고 그녀가 켄신과 함께 있음을 깨닫는다. 카오루가 가까이 다가오자 경찰들이 그녀를 향해 휘두르며 리본을 떼어낸다. 우지키는 켄신이 칼을 뽑지 않으면 그녀를 폭행하겠다고 위협한다. 그는 자신이 법적으로 사람들을 죽일 수 있다고 설명하고 군중은 이에 분노하며 그는 모욕감을 느껴 자신의 부하들에게 군중 모두를 체포하라고 명령하고 저항하는 자는 누구든 죽여도 좋다고 허락합니다. 군중은 물러서고 켄신은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검을 뽑아 우지키에게 결투를 신청합니다. 그는 켄신의 검을 조롱하며 누군가를 죽일 수 있다는 생각에 기뻐합니다. 두목의 사무실에서 우리는 장군이 자신이 쳤던 히토키리가 가짜였다는 사실을 알고 실망하는 것을 봅니다. 켄신은 많은 사람들을 죽였지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많은 혁명 전사들을 구했고 혁명의 성공 이유였습니다.
장군이 켄신을 찾는 이유는 그를 자신의 황국 육군의 고위 장교로 삼고 싶어서입니다. 두목은 발도제를 사칭하는 산적들이 진짜 발도제에게 붙잡혔다고 말했고 이 소식에 장군은 희망을 품습니다. 한 장교가 갑자기 거물찬 경찰들을 언급하며 두목은 우지키가 또 사건을 일으켰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장군이 그들에 대해 묻자 두목은 그들이 건달들로 이루어진 경찰 부대이며 그 대장은 사스마 출신의 황족이라고 설명합니다. 황족은 5개의 집단으로 나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중 사스마와 쇼슈는 메이지 정부의 양대 세력으로 사스마는 경찰에 쇼슈는 군의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관이 사무라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자 사무라이는 우지키가 홀로 온 관객에게 패했다고 보고합니다. 사무라이가 켄신을 묘사하기 시작하자 장군은 그를 알아보고 즉시 경계합니다. 거리에서는 여러 명의 사무라이들이 쓰러져 있고 다른 사무라이들이 켄신에게 달려들지만 켄신은 우지키만 남을 때까지 순식간에 그들을 제압합니다. 켄신은 우지키에게 사과할 기회를 주지만 우지키는 공격을 선택합니다. 우지키가 검을 휘두르자 카오루는 그 자세가 지겐유라는 치명적인 검술임을 알아봅니다. 우지키가 검을 내리치지만 켄신은 가볍게 피하고 그의 뒤로 날아올라 마지막 일격을 가합니다. 카오루는 군중들이 켄신을 칭찬하며 둘러싸는 가운데 켄신에게 곧바로 달려간다. 군중 속에서 장군이 켄신을 부르고 그 장군이 제국주의자 아라타모 야마가타이며 혁명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이끌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야마가타 장군은 켄신에게 자신과 함께 돌아갈 것을 요청하지만 켄신은 사람을 죽이고 싶지 않다며 거절한다. 장군은 충격을 받고 켄신을 비방하는 자는 누구든 강제로 맞겠다고 약속하지만 그것은 바로 켄신이 원하지 않는 것이다. 켄신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싸웠다고 장군에게 말하지만 장군은 그들이 다른 시대에 살고 있으며 켄신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일깨워준다. 하지만 켄신은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여전히 지킬 수 있다고 말한다. 그들은 걸어가기 시작한다. 장교는 그 사건을 눈감아주겠다고 장군에게 확신시키며 켄신이 자신이 상상했던 것과는 다르다고 말한다. 야이코는 방금 본 것을 생각하며 노파가 길에 지갑을 떨어뜨리는 것을 본다. 그는 폭력배들에게 지불해야 할 돈을 아직 내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지갑을 줍는다. 도장에서 켄신은 쇼핑을 마치고 돌아와 야이코를 생각한다. 야이코는 지갑을 훔치는 대신 노파에게 돌려주고 켄신은 야이코가 훌륭한 사무라이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야이코는 검객인 척 연기하고 있는데 폭력배들이 돈을 달라고 나타난다. 그는 더 이상 야쿠자를 위한 소매치기를 하고 싶지 않다고 그들에게 알립니다. 그러자 폭력배 중 한 명이 그를 바닥에 쓰러뜨리고 몽둥이로 잔혹하게 때립니다. 야이코는 그의 결의를 유지하고 폭력배는 누가 상사인지 보여주려고 그의 얼굴을 걷어차 버립니다. 야쿠자 폭력배들에게 의식을 잃을 정도로 얻어맞은 야이코는 카오루가 연습을 마치고 돌아오다가 야이코를 끌고 가는 폭력배들을 발견합니다. 야이코는 야쿠자 조직으로 끌려가 폭력배들의 두목에게 소개됩니다. 두목은 야이코에게 돈이 명예보다 중요한 다른 시대에 살고 있으며 야이코가 사무라이 가문 출신이라 해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전의 모든 사무라이들이 이제는 도둑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야이코에게 돌아와 자신의 부하로 일하라고 재촉한다. 야이코는 거절하며 그에게 침을 뱉고 그들은 야이코를 때리기 시작한다. 그들은 야이코에게 자신의 목숨이 두목 덕분이라며 아버지가 막부군에 대항하다 가난하게 죽었다고 말한다. 야이코는 화가 나서 깡패를 공격하며 그의 고환을 물어뜯는다. 야이코의 아버지는 막부에 대한 배신을 속죄하고자 막부를 위해 싸우다 명예로운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야이코는 누구도 자신의 부모를 그렇게 욕되게 할 수 없다고 말하고 깡패는 정신을 차리고 검을 뽑아 야이코를 죽이려 한다. 켄신이 갑자기 문을 박차고 들어와 폭력배를 날려버린다. 폭력배들은 켄신을 보고 지원군을 부르려 하지만 켄신은 이미 밖에 경비병들을 모두 물리쳤으니 소용없다고 말한다. 켄신은 그들에게 자신이 소년을 데리러 왔다고 말한다. 폭력배가 다시 일어서서 켄신을 공격하려 하지만 켄신은 재빨리 반격하여 폭력배를 날려버린다. 켄신은 두목에게 야이코를 풀어주라고 말하며 그렇지 않으면 모든 부하들을 물리치겠다고 위협한다. 두목은 두려워하며 승낙하고 켄신은 야이코에게 데리고 가려 하지만 야이코는 자신이 혼자서도 폭력배들을 처리할 수 있었다고 거절한다. 켄신은 다시 한번 야이코를 과소평가한 것을 사과하며 상처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야이코를 들어올린다. 하수인 중 한 명이 켄신을 공격하려 하지만 두목이 그를 막고 켄신은 히토키리의 눈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야이코는 자신이 스스로 싸우지 못하고 아버지의 명예를 지키지 못한 것에 좌절하고 더 강해지고 싶어한다.
켄시는 야이코를 도장으로 데려가고 거기서 카오루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본다. 카오루는 걱정하며 의사를 만나봐야 한다고 말한다. 켄시는 카오루를 소개하고 야이코에게 그녀가 그의 스승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두 사람 모두 놀란다. 켄시는 야이코가 강해질 수 있다고 확신하지만 카오루와 야이코는 잘 지내지 못하는 것 같다. 도장에서 가후루는 야이코에게 검 잡는 법을 가르치려 하지만 야이코는 검을 쳐내고 두 사람은 격렬하게 다툰다. 가후루는 켄신에게 불평하고 켄신은 가후루에게 참을성을 가지고 말한다. 다음날 가후루는 도장에 입관을 원하는 여러 사람이 온 것을 보고 기뻐한다. 그녀는 그들이 검을 든 경찰이 패배했다는 소식을 듣고 왔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켄신은 걱정하며 사람들에게 그가 검을 든 경찰과 싸울 때 사용했던 검술은 도장에서 가르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 말을 듣고 모든 제자들이 떠나자 가후루는 속상해하지만 켄신은 호기심에 입관한 제자들은 6개월도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다. 야이코가 와서 가후루 때문에 강해질 수 없다며 켄신에게 자신의 검술을 가르쳐달라고 한다. 켄신은 자신의 검술을 전수할 의향이 없다며 거절한다. 시간이 좀 지난 후 가오루는 지붕에 앉아있는 야이코를 찾는다. 가오루는 야이코에게 불평하지만 야이코는 그녀의 말을 듣고 신발을 던지며 도장의 제자로서 동의한 적이 없다고 말한다. 야이코는 뛰어내려 카오루에게 제자들이 돌아오지 않은 이유를 묻지만 자신의 말에 상처받은 카오루를 보고 말을 멈춘다. 그때 카오루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고 그들은 문간에서 두 명의 부상당한 남자를 발견한다. 카오루는 그들을 전 제자 히라와 사토로 알아본다. 두 명의 갱단원이 나타나고 카오루는 그들과 맞섭니다. 그들은 카오루에게 달려들지만 그녀는 재빨리 그들을 제압하고 야이코는 감탄합니다. 두 사람은 시비를 걸던 취객들을 제압했는데 그들의 동료들이 쫓아왔다고 설명합니다. 여러 갱단원들이 도장 밖에 모이고 카오루는 모두를 도장 안으로 피신시킵니다. 갱단 주목 하치스카의 말로는 그들은 히시망이 갱단원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카오루는 그 갱단이 야쿠자보다 더 집요하다는 것을 떠올리고 켄신이 카오루가 장보러 보냈기 때문에 도장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야이코는 히라와 사토를 탓하며 거짓말을 했다고 비난한다. 그들에게서 나는 알코올 냄새로 야이코는 그들이 술을 마시고 말썽을 피운 걸 알아챘다. 그는 그들이 히시망기 일당과 싸움을 걸었을 거라고 추측했고 그들은 사실임을 확인했다. 그 순간 벽이 갑자기 무너진다. 그 일당이 바쿠마스 시대에 사용되었던 목재대포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하치스카는 친구의 부러진 팔에 대한 복수를 원한다고 말하고 카오루는 자신의 제자들이 누군가에게 검을 겨눴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는다. 야이코는 그들이 십자로 살인 사건 때 도장을 버리고 도망친 후 다시 피신처를 찾아 도장으로 돌아온 것에 혐오감을 느낀다. 다시 대포 소리가 울리고 야이코는 히라와 사토를 일당에게 바치려 하지만 하치스카는 그들을 숨긴 카오루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야이코는 반대하지만 카오루는 그들의 안전을 위해 모든 벌을 자신이 받겠다고 나서며 그들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느낀다고 설명한다. 하치스카가 카오루를 잡으려 손을 뻗자 야이코가 달려들어 그를 발로 차 날린다. 하치스카가 야이코를 죽이겠다고 위협하지만 켄신이 갑자기 도장으로 돌아온다. 켄신은 그들에게 어리석은 짓을 그만두라고 말하고 한일당이 두목에게 켄신이 검을 든 경찰들을 압도한 사람이라고 알린다. 그들은 켄신에게 대포를 발사하지만 그는 재빨리 포탄을 반으로 베어버리고 그들을 말없이 만들었다. 하치스카는 부하들에게 후퇴를 명령하고 켄신은 상황을 알게 되자 히라와 사토에게 다시는 검을 들지 말고 떠나라고 명령한다. 가오루는 제자가 없어서 속상해하고 켄신은 그녀를 위로하려 한다. 야이코가 도장에 들어와 가오루에게 제자가 되겠다고 말하고 함께 도장을 청소한다. 우리는 사누스케라는 남자에게 얻어맞는 일당을 본다. 하치스카는 항복하고 사누스케는 그들이 너무 약하다며 싸움이 지루하다고 말하며 그는 강력한 상대를 찾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야이코는 마당에서 검술 연습을 하고 있고 켄신은 장작을 패고 있다. 켄신이 너무 가까이 있어서 리듬이 깨진다고 야이코는 짜증을 낸다. 야이코가 켄신에게 계속 소리치자 카오루가 무언가 기쁜 듯이 나타난다. 카오루는 두 사람의 다툼을 말리고 그들의 재정 걱정이 끝났다고 말한다. 카오루는 청소하다가 발견한 할아버지의 옛 그림을 보여주며 할아버지가 유명한 화가였고 이 그림이 꽤 비싸게 팔릴 것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좋은 식당에 가서 식사를 대접하기로 한다. 사누스케는 식당에서 식사를 즐기면서 근처 부스에서 정치에 대해 논쟁하는 활동가들의 이야기를 엿듣는다. 켄신과 친구들은 식당에 도착하고 웨이트리스는 켄신을 카오루의 남자친구로 오해하여 당황한다. 세 사람은 자리에 앉아 술에 취한 활동가들의 격렬한 말다툼을 지켜본다.
음식을 주문하던 중 갑자기 날아온 컵이 켄신의 머리를 친다. 활동가들의 말다툼 중에 날아온 것이었고 야이코는 그들에게 사과하라고 따진다. 상황이 악화되자 카오루가 중재하려 하지만 오히려 맞게 된다. 사누스케가 카오루를 잡으며 민주주의는 약자를 위한 것이라며 활동가들을 위선자이자 폭력배라고 비난한다. 그들은 그에게 결투를 신청하고 식당 밖으로 나가 관중들이 모여든다. 활동가 중 한 명이 먼저 손바닥에 숨겨둔 작은 금속 무기 선테치를 드러내 공격한다. 하지만 사누스케는 그 공격에 아랑곳하지 않고 선테츠가 활동가 자신의 손을 꿰뚫는 것을 보게 된다. 그는 그것을 빼내 다시 공격하려 하고 사누스케는 그에게 자신은 한 손가락만으로 그를 쓰러뜨리겠다고 말한다. 그는 사누스케에게 돌진하지만 사누스케는 가볍게 그를 쳐날려 세게 멀리 날려보낸다. 다른 활동가들이 검을 꺼내자 켄신은 개입하겠다고 위협하며 그들에게 정부를 고치려 하기 전에 자신부터 고치라고 말한다. 활동가들이 떠난 후 사누스케는 켄신에게 그의 머리를 묶고 켄신이 카오루가 맞는 것을 막기 위해 일부러 컵을 피하지 않았다는 것을 밝힙니다. 그는 켄신에게 결투를 신청하지만 켄신은 곧바로 거절합니다. 사누스케가 떠나자 그의 등에 나쁨이라고 써있는 것을 보고 그들은 혼란스러워하며 그가 선인인지 악인인지 의아해합니다. 사누스케가 감옥에서 탈출한 히루마 형제에게 고용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은 그에게 켄신을 쓰러뜨리라고 하고 사누스케는 가치 있는 싸움을 원하기 때문에 켄신이 강한지 묻습니다. 히루마는 그에게 켄신이 한 방에 자신을 쓰러뜨렸다고 말하지만 사누스케는 감명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키헤이는 그에게 켄신이 전설적인 발도제인 히토키리라고 말하고 사누스케는 마침내 자신의 비장의 무기를 사용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흥분합니다. 은신처에서 히루마는 사누스케를 흉내내며 비웃는다. 켄신을 이기기로 한 지 2주나 지났는데 사누스케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들은 사누스케가 도망쳤다고 생각하지만 사누스케는 싸움으로 바빴다고 말하며 돌아온다. 사누스케가 도쿄 지하 사회에서 용병 잔자로 유명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도장에서 켄신은 사누스케의 도착을 감지하며 준비한다. 그들은 사누스케를 찾고 그는 용병으로 싸우러 왔다고 말한다. 그는 제국주의자와 싸우는 것에 흥분하고 사누스케가 켄신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왔다는 걸 알게 된다. 그는 켄신이 장주 출신의 전직 제국주의자이며 14살 때부터 5년 동안 먼저 살인자 암살자로 그리고 막부에 대항하는 특수부대 사무라이로 일했다고 밝힌다. 사누스케는 켄신이 후시미 일 이후로 실종되었고 켄신이 무엇을 했는지는 알지만 그 동기는 모르는 것에 답답함을 느껴 싸우고 싶어 한다고 말한다. 형제들이 근처에 숨어있는 모습이 보이고 키헤이는 사누스케가 이길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켄신이 약해져서 자신이 총으로 죽일 수 있기를 바란다고 설명한다. 켄신은 사누스케에게 왜 깡패를 싫어하면서도 돈을 받고 싸우는지 묻고 사누스케는 제국주의자들을 위선자라고 생각하며 가장 강한 제국주의자들과 싸우고 싶어 한다고 설명한다. 켄신은 하루마 형제가 사누스케의 의뢰인임을 알아채고 그들이 문 뒤에 숨어있는 것을 눈치챈다. 켄신은 그들을 불러내고 사누스케는 그들의 총을 빼앗아 부수며 간섭하지 말라고 말한다. 사누스케는 도장이 너무 좁다고 말하며 강가에서 싸우고 싶다고 한다. 걷는 동안 켄신은 야이코에게 자신의 진실을 알게 된 것에 놀랐는지 묻지만 그는 싸움에 더 신경 쓴다. 사누스케의 무기 크기를 보고 창일지도 모른다고 추측한다. 사누스케는 자신의 비밀 무기를 공개하며 켄신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무게 때문에 다루기가 매우 어려운 잔바토를 사용하기 때문에 자신을 잔자라고 부른다고 말한다. 그것은 골동품이며 베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여전히 그것으로 무언가를 부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켄신은 검을 뽑고 사누스케는 그에게 힘을 숨기지 말라고 경고한다. 그는 켄신을 향해 돌진하여 엄청난 힘으로 잔바토를 내려치지만 켄신은 피하고 그의 뒤에 나타난다. 사누스케가 막으려 하지만 켄신은 검을 휘둘러 사누스케를 공중으로 날려보내고 그는 멀리 날아가 떨어진다. 야이코는 켄신이 이겼다고 생각하지만 사누스케는 멀쩡히 걸어나온다. 카오루는 사누스케의 진정한 힘은 그의 힘이 아니라 공격에 대한 그의 회복력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들은 충격을 받는데 켄신의 공격을 받고도 살아남는 사람은 없었기 때문이다. 사누스케는 마지막까지 남는 자가 이긴다고 선언하고 그들은 다시 맞설 준비를 한다. 히루마는 사누스케가 아직도 서 있는 것을 보고 흥분한다. 키헤이는 아직 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였지만 히루마에게 자신만의 계획이 있다고 말한다. 사누스케는 켄신에게 자신의 공격은 통하지 않을 거라고 말하고 켄신은 그에게 싸움을 끝내자고 요청하지만 사누스케는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말한다. 사누스케는 앞으로 뛰어나가 공격을 퍼붓지만 켄신은 공격을 피하고 그의 검 위로 뛰어올라 검을 짓누른다.
켄시는 자신의 검을 빼내지만 한 번의 공격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연속적인 공격을 퍼붓는다. 사누스케는 쓰러지고 켄시는 그의 검이 너무 무거워 공격 선택지가 제한되기 때문에 그의 공격이 너무 예측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사누스케는 켄신이 너무 강해서 자신이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고 켄시는 다시 한번 그에게 싸움을 끝내자고 요청한다. 땅에 쓰러진 사누스케는 과거를 회상한다. 10년 전 세키오 군이 마을로 진격하는 모습이 보이고 그들은 막부를 천왕이 장악하면 토지세를 반으로 줄이겠다는 소식을 전파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젊은 사누스케가 병사들 사이에 있는 모습이 보이고 세키오 군은 후시미 전투 후 민족주의 부대로 결성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들은 모두 민간인이자 비공식적인 인물들이었고 제1부대는 소조 대장이 이끌었으며 황군의 선봉대 역할을 했다. 군대는 마을을 지나 휴식을 취한다. 소조는 절벽 근처에 있고 사누스케가 그에게 달려간다. 선장은 그에게 아래 마을을 보여주며 번영하는 모습을 보니 기쁘다고 말합니다. 그는 사누스케에게 약자가 핍박받던 시대는 끝났고 4계급의 평등이라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진영에서 그들은 정부 장군이 세키오 군대를 가짜 황실 군대로 낙인 찍고 체포령을 내렸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자는 그들의 부대가 이미 전멸했다고 알립니다. 그들은 황실 군대가 토지세를 반으로 줄이겠다는 의도를 바꿨다고 생각하며 그 때문에 가짜로 몰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장은 정부 장군에게 제항할 수 없으니 거점으로 이동하자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는 사누스케와 다른 소년에게 뒤에 남으라고 합니다. 사누스케는 계단에서 소조를 기다리고 있는데 다른 소년이 당황한 표정으로 달려옵니다. 그는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앞으로 나가 소조의 잘린 머리가 전시된 것을 봅니다. 그리고 연설자가 군중에게 세금을 반으로 줄인 것이 선장의 생각이었다고 말하며 그가 그들을 속였다고 말하자 모두 실망하고 세키오 군대가 모두 범죄자라고 생각합니다. 사누스케는 다시 힘을 얻어 일어서서 세키오 군대가 등에 금지령을 짊어지도록 만들어진 반면 제국주의자들은 정의로운 척했다고 설명합니다. 사누스케는 전력을 다해 돌진하지만 켄신이 막아냅니다. 사누스케가 넘어지지만 켄신은 그의 힘을 인정한다. 기에이는 그 기회를 틈타 켄신에게 갑자기 총을 쏜다. 켄신은 날아가 땅에 쓰러진다. 기에이는 자랑하기 시작하지만 켄신은 놀랍게도 다시 일어서며 총알을 검으로 막았음을 드러낸다. 기에이는 카오루에게 총구를 겨누고 하루마에게 그들의 다리를 부러뜨려 도망치지 못하게 하라고 명령한다. 야이코는 카오루에게 도망치라고 말하지만 그녀는 공포에 굳어있다. 하루마가 그것들을 향해 손을 뻗자 갑자기 장도가 날아와 그의 코를 베었다. 사누스케는 그들에게 간섭하지 말라고 경고하며 여전히 승리할 결심을 굳혔다. 기헤이가 또 다른 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지만 켄신은 너무 빨라 그에게 일련의 공격을 가한다. 켄신은 혁명 전사들이 나쁜 말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 사누스케는 검을 집어들고 켄신과 싸움을 계속하는데 켄신은 이제 물건을 팔 때라고 생각한다. 사누스케는 검을 들어 머리 위로 세차게 돌리며 카오루는 그가 회전으로부터 구심력을 힘에 더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사누스케는 10년 동안 끊임없이 길거리 싸움을 해서 강해졌다고 설명한다. 그는 최강의 제국주의자들을 쓰러뜨리고 싶어 하지만 켄신은 그럴 수 없다고 말한다. 사누스케가 공격하고 두 사람의 검이 부딪히지만 켄신이 잠바토를 반으로 베었음을 알 수 있다. 사누스케는 놀라고 켄신은 뛰어올라 엄청난 힘으로 사누스케에게 검을 내리친다. 사누스케는 비틀거리지만 여전히 서 있다. 켄신은 걱정하며 의사를 찾겠다고 말하지만 사누스케는 제국주의자에게 질 수 없다며 죽더라도 싸우겠다고 소리친다. 켄신은 격분한 그에게 다가가 얼굴을 한 대 치며 사키오 군에서 무엇을 배웠냐고 묻는다. 사누스케는 제국주의자들이 평등을 위해 싸웠지만 탐욕스러워져 권력을 남용했다고 말한다. 카오루는 켄신을 두둔하며 그가 정부의 지위에는 관심 없고 사람들을 보호하는 랑른이라고 말한다. 켄신은 혁명이 10년 전에 끝났지만 약자들이 여전히 억압받고 있기에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검으로 사람들을 돕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우리는 켄신이 이것을 과거 히토키리였던 자신의 속죄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사누스케는 소조 대장을 떠올리며 켄신과 비슷하다고 느끼지만 마침내 패배를 인정하며 쓰러진다. 사누스케의 부상 회복에는 석 달이 걸린다는 것을 알게 되지만 켄신은 사누스케가 강했기에 힘을 낼 수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카오루와 야이코는 그가 다른 제국주의자들과 다르다고 안심시키고 사누스케도 이해해주기를 바랍니다. 카오루는 식당에서 샤브샤브를 먹자고 제안하는데 갑자기 한 남자가 정문으로 던져져 들어오고 그가 바로 그 운동가임을 알게 됩니다.
세 사람은 사누스케가 이미 걸어 다니는 것을 보고 놀라고 그는 자신의 타격 흡수 능력을 자랑하지만 그를 건드려보니 허세임을 알게 됩니다. 켄신은 그에게 등에 있는 글자를 지울 것이냐고 묻지만 그는 과거를 잊을 수 없다고 말하고 켄신에게 그가 다른 제국주의자들과 정말 다를지 지켜보겠다고 말합니다. 그는 더 이상 잔자가 아니라고 덧붙입니다. 그의 검이 부러졌기 때문에 더 이상 용병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켄신은 그가 떠나자 흥미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웨이트리스가 뛰쳐나와 사누스케가 또 계산을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비디오는 여기서 끝납니다. 이 시리즈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